그다음 자료형 얘기를 좀 해보죠. 여태까지는 int라는 자료형만 썼어요. 얘는 정수를 다루는 자료형입니다. int는 인티저의 약자일 거예요. 영어에서 인티저라고 하는 단어가 정수를 말해요. 그래서 이거의 약자 앞에 세 글자만 따가지고 int라고 부르면 이제 정수라는 자료형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정수 말고 실수를 다루는 타입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정수값 두 개를 읽어서 평균을 구하자. 자, 아까는 덧셈, 뺄셈, 곱셈, 나머지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근데 평균을 구해보자고 하네요. A, B 두 개를 선언하고, 자, 교재하고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두 개의 정수형 변수를 선언한 다음 이렇게 두 개의 값을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평균은 %d입니다 라고 하고, 두 개의 평균을 어떻게 구하죠? A 더하기 B 나누기 2 하면 두 개의 평균이 되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자. 그래서 두 개의 값을 입력을 합니다. 제가 12하고 23을 입력을 할게요. 그랬더니 12랑 23 두 개의 값이 평균이 23이래요.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가 잘못됐냐면 덧셈과 나눗셈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사칙연산을 초등학교 때 배울 때 어떻게 배웠죠? 덧셈을 먼저 하도록 배우지 않고 나눗셈을 먼저 하도록 했죠. 나눗셈을 먼저 해요. 그래서 23을 2로 나누면 얼마야? 11이죠. 11.5가 아니고 11이에요. 그래서 11이 되고요. 12하고 11 더하니까 답이 23이 된 거예요. 그래서 23이라고 출력이 됐지.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14. 4 나누기 2를 한 2가 10하고 더해져서 10이다. 잘못했죠? 잘못 계산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나눗셈보다 덧셈을 먼저 하게 하려면 가로를 쳐야 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괄호를 써주면 그 연산을 먼저 하게 돼요. 용어로 설명해 드리면 덧셈이라는 연산과 나눗셈이라는 연산자가 있을 때 둘 중에 우선순위가 높은 연산자가 먼저 수행됩니다. 그러니까 A 더하기 B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B 나누기 2를 먼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A 더하기 B에다가 괄호를 쳐주면 나눗셈보다 덧셈을 먼저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요. 그러면 제가 123, 345 두 개를 입력을 하면 두 개의 합을 2로 나눈 234 출력이 제대로 된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3, 4 두 개의 값을 입력했더니 3 더하기 4를 하고 2로 나누면 평균이 3이래. 3.5 아니야?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3 더하기 4는 7이고 7을 2로 나누면 3.5가 아니라 3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정수 나누기 정수는 값이 항상 정수입니다. 연산자 우선순위에 맞춰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항상 가로를 써줘야 된다는 사실을 주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5가 나오기를 기대했던 어떤 실행 결과가 42라고 출력되더라. 소수 부분이 버려졌죠. 여태까지 우리가 int라고 하는 정수만을 다루는 타입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C 언어에서는 실수 형태, 소수점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값을 다른 타입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int라는 타입 말고 float 혹은 double이라고 부르는 부동소수점 타입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부동소수점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부동소수점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도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안 해보셨으면 부동소수점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텐데,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부동소수점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 부동이라고 하면 안 움직인다는 요 부동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게 아니다. 이 부동이 아니라 요 부동이에요. 우리가 떠서 이제 뜰 부자, 뭐 부력이라는 말 아시죠? 뭐 부유물 이런 표현도 있고요. 이 부자가 뜰 부자, 물에 뜬다는 뜻이에요. 영어에 있는 floating point를 그대로 번역을 해서 부동이라고, 아마도 일본어에서 먼저 이제 한자어로 번역을
한 게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공식 용어는 부동소수점이라고 해요. 근데 부동보다는 뭐 유동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우리말엔 좀 어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튼 이 플로팅 포인트 넘버라고 하는 것은 소수점이 움직일 수 있더라 이런 뜻으로 쓰는 말이에요. 부동소수점 타입은 플로트가 있고 더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트뿐만 아니라 인트는 정수값만 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블이라고 하는 타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int n 얘는 정수예요. int라고 선언된 n은 정수고요. 더블 x 자, x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했어요. 얘는 더블이라고 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int는 정수만 담을 수 있지만 더블은 실수 형태 값을 담을 수 있어요. 한번 담아보자. 9.99를 담아보고요. x에다가 9.99를 담아봅시다. 그러면 n이라고 하는 변수는 정수만 담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9.99라는 값을 담아도 9.99가 들어가질 않아요. 여기는 정수밖에 못 담아요. 그래서 몇이 들어가냐면 9만 들어갑니다. 하지만 x는 더블이라고 하는 걸로 선언했기 때문에 9.99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정확히는 뭐 이진수로 변환된 형태의 소수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9.99라는 값을 정확하게 담을 수 없기도 해요. 그건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하고 n을 찍어보고요. n 나누기 2도 한번 찍어볼까요? 예,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자,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해보기 전에 설명 한번 해볼게요. n이라고는 정수 값에다가 9.99를 넣고 싶었지만 n은 정수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n만 들어갔어요. x에는 9.99를 넣고 싶었지만 컴퓨터가 실수를 저장하는 방식 때문에 약간 다른 값이 9.99에 가까운 어떤 값이 들어갑니다. 자, n을 출력해라 하고 %d 하고 출력을 했어요. 그러면 요 위치에 n의 값이 얼마죠? 9.99가 아니에요. 9예요. 그래서 9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n 나누기 2를 했어요. n은 9였죠? 9 나누기 2 하면 몇이에요? 4.5가 아니고 4죠. 그래서 여기 4가 출력이 될 겁니다. x의 값을 출력했는데 %f로 찍어내요. 처음 봤죠? 실수, 그러니까 더블이라고 하는 값은 %f로 찍어요. 10진수는 %d로 찍지만 %f를 써서 실수를 출력한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그럼 아마 9.99에 가까운 어떤 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9.99 나누기 2를 하면 아마 얼마죠? 4.99에 가까운 어떤 값이겠죠? 그게 여기 출력이 될 거예요. n의 값은 9다. n 나누기 2는 4다. x의 값은 9.99다. x 나누기 2는 4.995이다. 다행히 제가 가까운 값이라고 했는데 매우 가까운 값이 정확한 값이 출력이 됐죠. 사실 정확한 값이 출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거 또 역시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99까지 출력되면 좋겠는데 990000 하고 출력되고 995까지만 출력되는 게 아니라 995000 이렇게 출력됐네요. 역시 차차 알아보기로 합시다. n에다가 9.99를 대입하고 싶었지만 9가 들어간 거다. x에는 9.99가 제대로 들어간다. 그래서 자료형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형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이고요. int라고 하는 자료형은 정수값을 담을 수 있는 타입이다. 그래서 int형으로 선언된 n이라는 변수에는 정수만 담을 수 있다. 또는 double이라고 하는 타입의 변수 x에다가는 더블형의 성질을 지닌 값, 그러니까 실수 값을 담을 수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런 타입들 추가로 쓸 수 있는 많은 타입들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나머지 다른 챕터에서 있을 겁니다. 각 자료형이 다룰 수 있는 값의 크기는 자료형마다 달라요. 뭐 int라고 하는 거는 역시 이것도 아키텍처나 컴파일러에 따라서 다르긴 하는데요. int라고 선언했으면 뭐 어떤 범위의 값을 쓸 수 있어요. 실제로 뭐 이거보다 더 크긴 한데요. 역시 이것도 나중에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각 자료형에는 고유한 성질이 있고 이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만든 변수를 객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int를 타입, n을 객체, double도 타입, x가 객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객체라는 말은 좀 더 나중에 다른 거 설명할 때 같이 객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냥 변수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붕어빵 얘기를 했어요. 붕어빵 얘기를 해보면 요 int라고 하는 게 붕어빵 틀, double이라고 하는 것도 붕어빵 틀이에요. 그래서 int라는 붕어빵 틀로 n을 찍어냈고 아까 num, a, b 이런 것들을 다 이걸로 찍어낸 거죠. 그 다음에 요 x도 double이라고 하는 붕어빵 틀로 여러 개를 찍어낼 수 있는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런 타입의 값 여러 개 선언한다.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썼던 프로그램 vx, vy를 써서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었죠. 두 개의 부동소 수점수를 담을 수 있는 변수 선언을 한다. 그리고 아까랑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scanf의 %d로 입력을 받는 게 아니라 %lf를 써서 입력받도록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vx라고 하는 또는 vy라고 하는 변수가 아까는 int였지만 이번에는 double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게 int면 얘를 %d로 쓰면 되는데 double일 경우에는 %lf를 써야만 해요. 그리고 출력할 때도 %f를 써서 출력하는 걸 볼 수 있죠. 숫자 두 개를 입력해 주세요. 12하고 13을 입력을 해볼게요. 아까는 전부 %d로 입력을 받고 %d로 출력을 했죠. 이번에는 %lf로 입력받고 %f로 출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double이라고 하는 타입의 변수 vx와 vy에 12.0과 13.0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합은 25.0이 되고요. 빼면 마이너스 1.0이 되고 곱하면 156.0이 되고 나누면 0.9 어쩌고저쩌고가 됐죠. 아까 정수 나누기 정수를 하면 값이 정수가 된다. 그러니까 12 나누기 13을 하면 0이 되어야 했었을 거예요. 아까 정수형 변수로 했을 때는. 하지만 12.0을 13.0으로 나누면 0.92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값도 입력을 해볼게요. 1.2랑 3.4 이렇게 입력을 해봐도 역시 소수점이 적용된 걸 알 수가 있죠. 더블형 변수의 값을 읽어드릴 때는 scanf 할 때 %lf를 써야 한다. 표를 잘 보셔야 되겠네요. printf로 출력할 때는 10진수 출력할 때는 %d, 10진수 입력받을 때는 %d, 더블을 출력할 때는 %f, 더블을 입력받을 때는 %lf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연산 방금 말씀드린 거긴 해요. 정수 나누기 정수를 할 때는 소수 부분이 버려져서 값이 항상 정수가 됐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이걸 얘기해 봅시다. 6, 4를 입력을 했어요. 그럼 6하고 4를 입력했으니까 둘 다 정수를 입력한 거 아니냐. 그러면 정수 나누기 정수를 하면 답이 정수가 되어야 되느냐. 이게 아니고요. 내가 숫자를 입력했는데 그 입력된 숫자를 어디에다 담았느냐예요. vx는 우리가 더블로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6이라는 값이 vx에 저장이 되면서 6.0이라는 값으로 저장되는 거예요. 만약에 vx, vy를 int로 선언했다면 정수 6으로 저장됐겠지. 하지만 더블로 선언했기 때문에 6.0이라고 하는 실수값으로 저장되는 거고 이 실수들끼리의 연산이 돼요. 다시 한번 요거 말씀을 드리면 정수끼리 연산을 하면 그 답도 정수다. 하지만 더블끼리의 연산을 하면 그 결과가 더블이 돼요. 그러면 더블과 int가 섞여서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동 형변환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타입 컨버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긴 해요. 그래서 그림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림 설명을 해볼게요. 정수 나누기 정수를 하면 정수가 됩니다. 더블 나누기 더블을 하면 더블이 돼요. 그런데 더블 나누기 int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CPU가 컴퓨터가 더블 나누기 int를 하도록 되어 있질 않아요. 같은 타입끼리만 연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동 형변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블 int였던 거를 더블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5.0 나누기 2.0의 연산으로 변환됩니다. 그래서 2.5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int 더블 나눗셈을 할 때도 int가 5.0이라는 더블 값으로 변환되고 5.0에서 2.0을 나눠서 2.5 답이 돼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따라가는 거냐? 더블 int 했을 때도 더블이 되고 int 더블 했을 때도 더블이 되고 어떻게 되는 거냐? 원래 용어를 말씀드려 보면 narrow에서
와이드 타입으로 간다. 좁은 타입에서 넓은 타입으로 간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int하고 double 중에서 어느 게 더 넓은 타입이냐면 double이 int보다 더 넓은 타입이에요. 그래서 double과 int, 그러니까 다른 타입끼리의 연산을 할 때는 둘 중에 넓은 타입으로 자동 형변환이 되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정수형 변수 4개를 선언했고요. 더블형 변수 4개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각각에다가 이제 쭉 여러 가지 값들을 넣어 봅니다. 5는 그러니까 어떤 연산을 할 때, 나눗셈이라는 어떤 연산을 할 때 이 피연산자가 뭐냐에 따라서 어떤 연산을 하는지가 결정이 돼요. 보면 정수, 5는 정수예요. 2도 정수고요. 정수 나누기 정수죠. 그러니까 5 나누기 2는 얼마냐면 답이 2예요. 2.5가 아니라 정수끼리 연산이니까. 그래서 n1에 2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n1의 값은 2가 돼요. 5.0 나누기 2.0을 하면 어떻게 되냐? 5.0은 실수죠. 2.0 실수예요. 그러니까 나눗셈의 결과는 2.5가 됩니다. 2.5를 정수형 변수에다가 넣었죠. 그러니까 2.5에서 소수점이 버려져요. 그래서 n2에도 2가 들어갑니다. 다음 5.0 나누기 2를 했어요. 얘는 실수고 얘는 정수죠. 실수 나누기 정수를 했어. 그러면 넓은 타입으로 변환돼요. 2라는 정수가 2.0이라는 더블 타입으로 변환돼서 5.0 나누기 2.0, 그래서 답이 2.5가 되고요. 2.5가 정수형 변수에 들어가면서 2만 들어갑니다. 다음 5 나누기 2.0 마찬가지죠. 변환돼서 2.5 된 다음에 들어갈 때 다시 2가 되고요. 자, 이번엔 5 나누기 2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D1이 더블이기 때문에 그러면 더블 타입으로 연산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5 나누기 2를 먼저 하죠. 대입이라는 연산보다 나누기라는 연산이 우선순위가 더 높아요. 그래서 5라는 정수를 2라는 정수로 나누면 답이 정수 2가 됩니다. 5 나누기 2는 답이 2예요. 그리고 2가 D1에 대입돼요. 그러면 2.0이 돼요. 2가 대입되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2.5 대입되고 2.5 대입되고 2.5 대입되고. 그래서 N1, 2, 3, 4는 다 2가 되고요. D1, 2, 3, 4는 D1만 2.0이고 나머지는 2.5가 되는 방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강제 형변환, 그냥 형변환이라고도 하고요. 아까 자동 형변환에 대응해서 강제 형변환이라는 표현도 써요. 영어 표현으로는 타입캐스팅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정수 A 6, 정수 B 7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6 더하기 7, 13이 되죠. 13 나누기 2를 하면 정수끼리 연산이니까 6이죠. 6.5가 아니고. 그래서 6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실수로 출력을 해보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여기를 2.0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2를 썼을 때는 2가 정수기 때문에 정수끼리 연산만 해요. 근데 2.0을 쓰게 되면 A 더하기 B는 정수예요. 하지만 나누는 수가 2.0이기 때문에 이 정수가 실수로 자동 변환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도 더블이 돼요. 하지만 얘가 정수로 출력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상한 값이 출력될 거예요. 그래서 더블을 출력할 때는 %F로 출력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해보면 6, 7 입력하면 6.5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를 하고 그걸 가로로 묶은 다음에 2.0으로 나누면 이 전체 값이 int 나누기 더블이기 때문에 더블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기도 해요. 이렇게 많이들 해요. C 프로그래머들이 명시적인 형변환을 이렇게 하면 안 해도 되니까 2.0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프로그래머에 따라서는 명시적인 형변환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앞에 덧셈의 결과를 더블 타입으로 바꿔달라 하고 강제로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에다가 왼쪽에다가 가로로 자료형을 싼 형태로 하게 되면 이거를 형변환식이라고 부르고요. 강제 형변환식이라고 부르고 이것도 일종의 연산자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가로 더블 가로 닫고 요게 강제로 더블로 바꿔달라라고 하는 연산자, 형변환 연산자인 거예요. 그래서 요 코드를 봅시다. 이렇게 쓰면 자, A는 정수예요. B도 정수고요. 그럼 A 더하기 B도 정수죠. 하지만 정수로 계산된 값을 더블로 실수로 강제 형변환해 주시오라고 하는
연산자를 쓴 거예요. 형변한 연산자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강제로 더블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2.0으로 쓰지 않고 그냥 나누기 2로 써도 더블 나누기 정수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형변한 연산자는 자료형 이름에다가 양쪽에다 가로를 쓴 요게 연산자이다. 자료형도 뭐 수십 종류가 있으니까 형변한 연산자도 마찬가지로 수십 개 있죠. 가로 열고 인트를 쓴 게 있고 가로 더블을 쓴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타입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더블로 변환을 하면 뭐 85는 85.0이 되고 반대로 5.7 앞에다 인트를 붙이면 5.7이 5가 되고 그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명시적인 형변환을 할 수 있겠고요. 질문이 있었네요. 자, 이렇게 썼을 때 더블이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다른 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A 더하기 B라고 하는 연산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마이너스라고 하는 연산이 부호를 바꿔주는 단항 연산자라고 했죠. 그럼 앞에다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연산이 A 더하기 B 전체에 영향을 줍니까? A에만 영향을 줍니까? A에만 영향을 주는 거죠. A 더하기 B 전체에 영향을 주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로가 없는 상태에서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단항 연산자는 바로 뒤에 거에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걸 빼고 생각해 봤을 때 A 더하기 B라고 하는 값과 2라고 하는 나눗셈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다가 단항 연산자를 썼죠. 그러면 그 단항 연산자는 바로 뒤에 딸려 있는 얘한테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럼 다 영향을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역시 이렇게 가로를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해서 W이라고 하는 단항 연산자가 적용되죠. 이 마이너스가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냐를 생각하면 간단하죠. 이번에는 값을 출력할 때 형식화된 출력, 그러니까 printf라는 함수를 사용할 때 %d, %f 이런 것만 썼었어요. 근데 앞에다 숫자를 지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예, %하고 f 사이에 15를 썼어요. 이 말은 15칸 폭을 지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칸을 확보하고 출력을 해줬어요. 이렇게 하는 방식이고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0.2 해볼까요? 뭐 5.2로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총 5글자만큼 자리를 확보해달라. 그리고 소수점 두째 자리만 출력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하고 형식 문자 사이에 숫자를 써서 여러가지 뭐 폭이나 정밀도를 지정하기도 하는데요. %OD는 정수형으로 출력하되 5글자를 확보해달라. 그 다음에 부동소수점 형태로 출력하되 총 5글자로 하고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만 출력해라. 이런 뜻이고요. %하고 F 사이에 뭐 여러가지 플래그, 최소 너비, 정밀도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예제에는 %하고 D 사이에 어떤 숫자를 입력했을 때 여기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예제가 나오니까 한번 쭉 매칭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력할 때는 F만 쓰고요. LF를 써도 되기는 해요. 근데 출력할 때는 F만 써도 됩니다. 하지만 scanf 할 때는 반드시 LF를 써야 돼요. 정수는 %D, 그 다음에 실수는 %LF. 네, 맞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그 유튜브 강의 편집된 것이 올라갔을 때 거기다가 커멘트로 질문을 해주시거나 하면 거기다가 답변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연습 문제는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할 생각이고요. 유튜브로 나중에 보시는 여러분들도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